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와 배터리에서 미인가 통신장치, 이른바 백도어가 발견돼 미국을 중심으로 전력망 보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월 14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산 태양광 전력 인버터에서 외부 서버와 연결되는 미확인 통신장치를 다수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장치는 방화벽을 우회해 주로 중국 서버와 연결될 수 있으며 전력망의 원격 조작이나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중국산 배터리에서도 유사한 장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장치를 통해 인버터가 원격으로 비활성화되거나 설정이 변경될 경우 전력망의 불안정은 물론 대규모 정전, 나아가 국가안보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마이크 로저스 전 국장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인프라를 교란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국산 장비의 광범위한 사용이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에너지부는 문제의 장비 제조사를 추적 중이지만 아직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을 볼 때 화웨이, 선그로우, 질롱솔리스 등 상위 3개 중국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버터 출하량의 29%를 차지한 최대 공급사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기술 성과를 왜곡하고 비방하는 데 반대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태양광 장비 사용이 늘어나며 유사한 보안 위협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산 CCTV에서도 백도어와 악성 코드가 발견된 전례가 있으며 2020년 육군이 도입한 중국산 장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망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에는 모든 외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철저한 보안 검증이 필수라며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 ZTE 등 중국산 통신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맹국에도 유사 조치를 권고 중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조사 결과와 향후 재조사 공개 여부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브래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5월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도태평양 작전을 어렵게 만드는 거리의 횡포를 극복하는 데 주한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 그리고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억지에 그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체 전략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주둔한 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계산을 바꾸고 충돌 시 미국 고위 지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우리는 더 넓은 전략의 일환으로 영내 작전과 활동,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뿐 아니라 대만 유사시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맞닿아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전직 고위 안보 당국자들도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 한국의 기여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로리스 전 아태안보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시하는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현안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군수산업 역량에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한화오션이 최근 미 해군 수송함 시저 차베지의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점을 언급하며 새 것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유지 보수 정비 능력이 인도 태평양 작전 지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항공기 탑재형 핵무기 기술까지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수년이 걸렸을 기술 도약을 단기간에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 확대와 한국의 대중견제 역할 강화, 그리고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망막신경을 재생시켜 시력을 회복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망막 질환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며 기존 치료제와 달리 손상된 망막 자체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시력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김진우 교수 연구팀은 지난 3월 30일 프록스1이라는 단백질을 차단하는 물질을 생쥐 안구에 주입해 망막 조직의 신경을 재생시키고 시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효과는 실험 후 6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 이는 포유류 망막에서 신경 재생과 시력 회복을 동시에 유도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기존 망막 질환 치료제들은 대부분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그쳤으며 이미 손상된 시력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어류가 지닌 망막 재생 능력에서 착안해 개발됐습니다. 어류는 뮬러글리아라는 세포가 손상 시 신경 전구 세포로 역분화되어 새로운 신경 세포를 생성합니다. 인간에게도 동일한 세포가 존재하지만 재생 기능은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재생을 억제하는 프록스1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에게서도 유사한 재생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망막 박리, 당뇨 망막병증, 망막 정맥 폐쇄, 황반 변성 등 주요 망막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2023년 기준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료제가 전무했던 퇴행성 망막 질환 환자들에게는 이번 연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3월 26일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김 교수가 창업한 연구실 벤처 셀리아즈를 통해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올해 안으로 인간에 가까운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저자인 이은정 박사는 프록스1 중화항체의 효능 개선을 마친 상태이며 다양한 동물을 통해 시력 회복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실명의 위협에 노출된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중화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은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33,030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 16,000명대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환자는 1,918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수도 방콕으로 6,290명이 보고됐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태국 보건당국은 현재 상황을 통제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쫄랄롱콘대학교 티라 워라따나랏 교수는 확진자 수가 11주 연속 급증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번 유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4월 열린 태국 최대 명절 송끄란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송끄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물축제로 해당 기간 동안 대규모 이동과 모임이 많아 바이러스 전파가 쉬웠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콕시는 현재 마스크 착용과 의심 증상 시 신속한 검사를 권고하며 백신 확보 및 병상 준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홍콩에서도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에 달했고 확진 비율은 13.66%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확진자는 1,042명으로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홍콩과 인접한 중국 본토 남부 지역에서도 확진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재확산 조짐이 뚜렷합니다.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14,200명으로 전주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이번 환자도 30% 늘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에서도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재확산은 오미크론 계열에서 파생된 신종 변이 JN1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N1 변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피롤라에서 파생된 것으로 스파이크 단백질에 특히 돌연 변이를 지녀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변이를 관심 변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은 방역 대책을 강화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